서울 한복판 중견기업 본사 건물의 회의실. 천장의 형광등은 평소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정수의 눈에는 낯설고 서늘했다. 퇴직 환송회를 위해 준비된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몇 개의 선물 상자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정수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후배 직원들의 박수와 환한 웃음 속에서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손에 쥔 꽃다발이 무겁게 느껴졌다. 35년간 몸담은 회사, 매일 같은 건물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온 세월이 이제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그는 짧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순간 회의실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다. 그러나 정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마치 유리벽 너머에서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는 듯했다. 환송회가 끝난 뒤 정수는 붉게 물든 저녁 하늘 아래로 걸어 나왔다. 신호등 앞에 선 젊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빠르게 움직였다. 그 흐름 속에서 정수는 혼자 다른 속도로 걷는 사람 같았다. 지하철 안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가득했다.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하느니, 통화로 회의 내용을 정리하느니, 영어 단어장을 펴고 있느니 모두가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수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일 아침엔 알람이 울리지 않겠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손잡이를 쥔 손에 땀이 맺혔다. 그는 처음으로 퇴직이 단순히 자유가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단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택배기사는 땀을 흘리며 팍스를 나르고 편의점 앞에서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정수는 그 흐름에서 밀려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영숙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환송회 잘했어. 응. 그냥 다들 수고했다고 꽃도 주고. 정수는 꽃다발과 기념품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영숙은 꽃을 들고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참 곱다. 근데 이제 뭐 할 거야? 계속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정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잡음처럼 들렸다. 저녁 식탁은 어색한 정적 속에 이어졌다. 영숙은 반찬을 놓으며 말했다. 여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냐?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이 사라져버린 탓이었다. 35년간 아침 7시에 일어나 저녁 8시에 귀가하는 생활. 그 리듬이 사라진 지금 그는 마치 고장이 난 시계처럼 방향을 잃고 있었다. 퇴직 후 첫 달. 정수의 하루는 놀랄 만큼 단조로웠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으니 다시 눕기를 반복했다.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지만 산책은 금세 지루해졌다.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다. 점심을 대충 때우고 나면 졸음이 쏟아졌다. 낮잠에서 깨어나면 해가 기울어 있었다. 저녁이면 영숙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산책 좀 하고 신문 보고 TV 봤어. 또 똑같네. 영숙은 별 생각 없이 말했지만 정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내 하루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예전엔 하루 종일 울리던 휴대폰. 부하 직원의 보고, 거래처의 요청, 상사의 지시. 하지만 이제 전화기는 고요했다. 간혹 광고 문자나 통신사 요금 안내만이 울릴 뿐이었다. 단체 채팅방에선 후배들이 오늘 회의 빡세다, 부장님 눈치 본다는 글을 올렸지만 정수는 그저 멀찍이 지켜볼 뿐이었다. 자신이 더 이상 그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각 집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자신은 그 흐름에서 벗어나 홀로 고립된 듯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춰 서 있는 느낌.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처럼 퇴직한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다들 이렇게 허전한 저녁을 보내고 있을까? 영숙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큰 다툼은 없었지만 서로 다른 방에서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저녁을 먹고 나면 영숙은 드라마에 몰두했고 정수는 멍하니 앉아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느 날 밤 정수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칼.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이제 뭐지? 직장인도 아니고 아버지 역할도 다 끝나가고 그냥 늙은이일 뿐인가? 그 질문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퇴직은 단순한 직업의 끝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는 일이기도 했다. 그렇게 흘러가던 날들 속에서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다. 정수야, 나 민호다. 고등학교 때 내 짝꿍 말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다. 꼭 와라. 정수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허무와 침묵 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호. 고등학교 시절 짝꿍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정수야, 잘 지내지?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 하는데 꼭 와라. 이번엔 진짜 오래간만이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다. 퇴직 후 자신감이 줄었고 대화 소재도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민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대답했다. 그래, 갈게. 약속된 날 신촌의 한 음식점. 문을 열자 환호성이 터졌다. 야, 정수 왔다. 얼굴에 주름만 늘었지 딱 그대로네. 30명 가까운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머리가 희끗해지니 배가 불룩 나오니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웃음소리는 여전히 18살이었다. 민호가 정수를 끌어안았다. 정수야, 퇴직했다며? 이제 자유 아니냐?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유는 무슨 아직은 허전해. 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술잔이 돌고 추억이 쏟아졌다. 야, 기억나냐? 고3 때 농구공 숨겼다가 걸려서 벌 서던 거. 하하, 그때 내가 벌벌 떨던 거 아직도 생각난다. 정수는 오랜만에 배를 잡고 웃었다. 왁자지껄한 소리 속에서 어딘가 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김윤희. 고등학교 시절 정수가 마음 깊이 품었던 첫사랑이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웃는 눈매는 그대로였다. 민호가 정수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씩 웃었다. 아하, 윤희 봤구나? 남편이 세상 떠난 지 3년 됐대. 가서 인사해. 정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지금 가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윤희가 먼저 정수를 발견했다. 순간 놀란 듯 눈이 커졌다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 정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정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윤희야,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다. 여전히 그대로네. 윤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이야?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근데 넌 눈빛이 똑같다. 짧은 대화였지만 정수의 가슴 속 깊은 곳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 시끌벅적한 자리에서 벗어나 구석 테이블에 둘이 마주 앉았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나? 혼자야.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 떠난 뒤로 집이 너무 조용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해.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윤희는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굴렸다. 사람이 그리울 때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길 잘했네.
너 만나니까 마음이 편하다. 정수는 묘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녀도 외로웠구나. 대화는 곧 과거로 흘렀다. 기억나. 고2 때 내가 내 책 빌려갔다가 커피 흘린 거. 하하, 아직도 그 얘기하냐? 그때 내가 도시락 반을 나눠줬잖아. 그게 참 고마웠어. 두 사람은 18살 시절로 돌아간 듯 웃었다. 정수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설렘이 되살아났다. 동창회가 끝날 무렵 윤희가 먼저 일어났다. 정수야, 오늘 반가웠어. 앞으로 가끔 연락해도 되지? 당연하지. 오히려 내가 고맙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다. 밤바람은 서늘했지만 그의 가슴은 따뜻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눴다. 그날 이후 정수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다. 윤희에게서 메시지가 오지 않을까? 아니면 자신이 먼저 보내야 할까? 10대 시절처럼 조심스러운 설렘이 다시 찾아왔다. 며칠 뒤 윤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수야, 이번 주에 영화 보러 갈래? 정수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좋지. 뭐 볼까? 일요일 오후 오래된 예술영화관.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며 정수는 다시 20대로 돌아간 듯했다. 스크린 속 남자의 대사가 귀에 와닿았다. 사랑은 늦게 찾아와도 여전히 사랑이지. 윤희가 속삭였다. 우리도 저런 말 했으면 어땠을까? 정수는 답하지 못한 채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무거운 죄책감이 몰려왔다. 영숙이 부엌에서 말했다. 오늘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동창들이랑. 정수는 윤희의 이름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뒤척이며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낮에는 아내와 짧은 대화만 나누며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밤에는 윤희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가슴이 뛰었다. 정수는 두 세계 사이에서 점점 더 깊이 갈라지고 있었다. 그에게 윤희는 잊고 있던 설렘의 상징이었고 영숙은 평생을 함께해온 삶의 근원 같은 존재였다. 윤희와 만남이 잦아질수록 정수는 집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꼈다. 영숙은 특별히 묻지 않았지만 눈빛이 예리하게 그를 스치곤 했다. 저녁 식탁에서도 대화는 짧았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산책하고 책 좀 봤어. 그래. 짧은 대화 끝에는 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수의 마음은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결정적인 날은 저녁 무렵 찾아왔다. 식탁 위에서 영숙이 조용히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윤희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내일 산책 어때요?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정수의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다. 친구라면서? 어떤 친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영숙은 눈가에 눈물을 고이며 말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거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퇴직하고 나니까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 그런데 윤희를 만나니까 잠시 흔들렸어.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외로웠던 건 알겠어. 나도 외로웠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여자를 찾는 게 답이야. 정수는 울먹이며 손을 내밀었다. 아니야. 당신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 그게 너무 두려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퇴직 이후 서로에게 소홀했던 시간,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각자의 외로움. 영숙이 말했다.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어. 나랑 대화도 줄고 눈빛도 피하고 나도 외로웠다고. 정수가 대답했다.
맞아. 당신은 항상 내 옆에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어. 괜히 멀리 있는 기억에만 마음을 기대었어. 눈물과 함께 진심이 오갔다. 며칠 후 정수는 윤희를 만났다. 카페 구석에 앉아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윤희야, 미안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좋은 친구로는 지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윤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알고 있었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그래도 고마워. 내 외로움을 잠시 덜어줬으니까. 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도 좋은 친구로 남자. 그게 맞는 길인 것 같아. 응, 그러자.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영숙에게 말했다. 오늘 윤희한테 솔직히 다 얘기했어. 우리 관계는 정리하자고. 이제는 당신만 보고 살겠다고. 영숙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 마음을 잊지 말아줘. 정수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며칠 후 영숙이 조심스레 제안했다. 여보, 우리도 같이 뭔가 해볼까? 댄스 교실 같은 거. 정수는 놀라 웃었다. 댄스 교실? 그래, 해보자. 두 사람은 퇴직 후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가졌다. 손을 잡고 집 근처 문화센터로 향하는 길, 정수는 새삼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새로운 설렘이 아니라 오랜 세월 끝에도 함께 걷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정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은 잊고 있던 설렘이 아니라 다시 바라보는 눈빛이구나.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내 영숙의 옆모습이 따뜻하게 다가왔다. 퇴직 후 흔들리던 그의 삶에 이제야 뚜렷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집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왔습니다. 문 앞에는 커다란 상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영숙이 먼저 테이프를 뜯자 책 냄새가 확 퍼져나왔다. 상자 안에는 표지가 연한 크림색으로 인쇄된 소책자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제목은 정수가 직접 정한 것 인생은 아직 아름답다. 표지 중앙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뿌리가 깊고 가지가 사방으로 뻗은 나무. 정수가 손녀와 함께 그렸던 스케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었다. 와, 책이 진짜 나왔네. 영숙은 책을 한 권 들어 펼쳐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수는 묵직한 책 한 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의 감촉이 따뜻했다. 내 이야기가, 그리고 순자의 이야기가 이제 세상에 남겨졌네. 주말 아들 민준 가족이 집을 찾았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민준은 상자 안의 책들을 보고 놀란 듯 말했다. 내가 쓴 자서전이야. 글쓰기 모임에서 프로젝트로 쓴 거지. 손녀 지우는 책을 두 손으로 들고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할아버지가 쓴 거예요? 그래, 우리 지우가 커서도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도록 쓴 거란다. 지우는 책장을 넘기다 알록달록한 사파를 발견했다. 정수가 직접 그린 작은 그림이었다. 와, 그림도 있어요. 할아버지, 그림 잘 그리네. 정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지우랑 같이 그린 거야. 나무랑 집, 무지개도 넣었지. 민주는 책 속에 적힌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읽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군대 얘기, 첫 월급으로 외할머니 선물 산 얘기.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어. 내가, 그리고 지우가 읽어주길 바랐지.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책을 함께 넘겨보았다. 거실 공기는 따뜻했고 정수는 오랜만에 자신이 가족의 중심에 서 있음을 느꼈다.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낭독회. 회원들과 가족, 동네 주민까지 30여 명이 모였다.
책상 위에는 국화 한 다발과 소책자가 놓여 있었다. 정수는 단상에 올라 첫 장을 펼쳤다. 나는 65년을 살아왔다.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잃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순자의 딸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오늘 이 자리에 꼭 함께한 것 같아요. 낭독회 마지막 순서. 정수는 칠판 앞에 섰다. 분필로 크게 적힌 문장. 인생은 아직 아름답다. 모두가 함께 따라 읽었다. 그 순간 정수는 순자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손길, 아내의 웃음, 손녀의 눈빛이 한데 겹쳐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낭독회가 끝난 뒤 영숙과 정수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여보, 당신 참 달라졌어. 그래? 어떻게? 예전에는 늘 무겁고 어두워 보였는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있어. 나도 덩달아 젊어진 것 같아.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는 건 처음처럼 느껴졌다. 앞으로 우리 둘이 같이 할 일이 많을 거야. 댄스도 배우고 여행도 가고. 영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우리한테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 일요일 오후 지우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학교 숙제인데 가족에 대해 쓰는 거래요. 같이 해줄래요? 그럼 뭐라고 쓸 거니? 우리 가족은 서로 뿌리래요. 할머니가 뿌리, 할아버지도 뿌리, 엄마 아빠도 뿌리, 그리고 제가 잎사귀래요. 정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우 말이 맞아. 우리가 서로에게 뿌리와 잎사귀가 되는 거지. 그날 지우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숙제를 했다. 정수는 펜을 쥔 손녀의 손등을 따뜻하게 감싸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나에게 아직 할 일이 있다. 지우가 자라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내 이야기를 더 남겨주는 것. 가을 저녁,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정수와 영숙은 다시 공원을 걸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노부부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영숙이 물었다. 여보, 무슨 생각해? 그냥 우리 참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정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햇빛은 서서히 기울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져왔다. 정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깊이 새겼다. 인생은 아직 아름답다.